병을 경험하는 방식 고치기에서 알기로. 질병이 존재하는 방식과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또는 그 질병이 주어진 환경과 앓는 사람의 주체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거나 병이 났다고 말한다. 병에 걸렸다와 병이 들었다는 표현 속에는 그것이 우리 몸 밖에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병에 걸렸다고 말하면 마치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에서처럼 운이 나빠 병을 얻게 되었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병이 들었다는 표현에는 병이 살아있어서 몸 밖에 있다가 몸속으로 들어왔다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병이 났다는 표현은 병이 몸속에 잠재적 상태로 있다가 어떤 계기로 변화된 몸의 상태로 표현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병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관한 것이라면 병을 하고 앓고 고친다는 말은 그 병을 경험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병하다는 표현은 이제 거의 사라져버렸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질병 경험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병을 경험하는 주체가 강조된다. 이 속에는 병의 존재보다는 나 또는 나의 몸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다루는 지를 강조하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병을 앓다라는 말이 알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여러 문화권의 신화에서 위대한 인물은 알을 깨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신라와 고구려의 시조인 박혁거세와 동명성왕도 그렇게 알에서 태어났다. 알에서 나오려면 알 속에서의 성숙과 껍질을 깨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알을 깨는 노고와 아픔이 없다면 새 세상도 없다. 그래서 나는 알을 깨다라는 말에서 깨닫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깨닫는 것은 한꺼번에 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알을 깨거나 깨달음에 이르려면 알 속에서의 성숙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천천히 자신을 실현해가는 과정이 알미고 알다라는 말도 알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니 천천히 자신을 실현하다가 알다 갑자기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깨닫다. 과정이 모두 난생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병을 앓는 과정을 알 속에서의 성숙 과정에 빗대어 설명한다면 지나친 상상이고 비약일 테지만 병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방식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 비유에 따르면 병을 앓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알아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논리는 푸코가 말하는 자기 실천의 논리와 비슷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실천의 목표는 자기 자신 내에서 결코 나타날 기회가 없었던 속성을 자기 자신과 일치시키면서 자기를 해방하는 행위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병이란 나타날 기회가 없었던 내 몸의 속성이다. 그리고 병을 앓는 것은 그 속성을 나와 일치시켜 새로운 내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앓다와 알다 그리고 알미 알이라는 공통의 어원을 가진다고 추론하면 병을 앓는 것은 병을 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고통스럽지만 창조적인 과정이 된다. 하지만 병을 앓다 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다. 의학은 주로 병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학문이고 실천이며 지금은 병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하거나 앓기보다는 고치기를 원한다. 병을 고친다는 말 속에는 병을 몸의 고장으로 보는 생각이 들어있고 몸의 고장이 난다는 발상에는 그 몸이 기계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우리는 몸이 기계보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한 유기체라는 걸 잘 안다. 하지만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몸에서 그 병을 제거하거나 병든 몸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사람 또한 거의 없다. 우리는 하루 종일 기계에 둘러싸인 채 기계를 통해 일하고 기계에 의지해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잠든다. 보일러로 덮였거나 에어컨으로 식힌 아파트에서 잠자고 전기밥솥, 로한밥과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을 먹고 자동차를 타고 출근해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마시고 헬스센터의 기계 위에서 운동하고 수면의 질을 체크하는 스마트폰의 어플을 켠 채로 잠을 잔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몸마저도 기계로 여기는 무의식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몸이 기계면 병은 그 기계의 고장이다. 영어에서는 병을 질병과 병환으로 나누는데 전자는 병의 존재 즉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 몸의 이상을 말하고 후자는 그런 이상으로 인한 환자의 주관적 경험이다. 이런 구분은 몸을 기계로 병을 고장으로 여기는 동시에
경험을 존재와 분리시키려는 사유 양식이 작동한 결과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구분이 상당히 억지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병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은 편치 않음의 뜻에서 왔고, 경험을 가리키는 말 또한 불길하고 불쾌하거나 사악한 상태라는 뜻에서 왔다. 둘 다 존재보다는 경험 또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존재와 경험에 할당한 것이다. 기계들로 구성된 세상에 사람의 경험을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다. 일단 몸을 기계로 여기게 되면 병은 이렇게 존재와 경험으로 분리된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전염병을 극복하고 심각한 외상을 고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분법이 아주 잘 작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의학의 승리는 대부분 기계인 몸을 고치는 기술의 덕이다. 하지만 몸을 기계가 아닌 존재와 경험의 종합 또는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영어에서 몸을 지칭할 때는 거의 다 바디를 쓰지만, 독일어에서는 물질적 존재로서의 몸과 경험의 담지자인 몸이 구분된다. 퀘르퍼는 영어의 바디와 거의 같은 뜻이지만, 라이프는 그 몸으로 살아온 인생의 경험. 그러니까 삶의 가치와 의미까지 포함하는 살아온 몸이다. 한자어 육과 신의 뜻도 이와 비슷하게 구분된다. 영어에서 몸은 그저 물질일 뿐이고 병을 존재와 경험으로 구분하지만 독일어와 한자, 어에서는 존재와 경험이 몸 자체의 속성이다. 우리말에서는 몸의 존재와 경험을 구분하는 경계 자체가 매우 희미하다. 몸이란 말 속에는 이미 물질, 경험, 당위가 포함되어 있다. 군인의 몸 또는 여자의 몸이란 표현 속에는 이미 군인 또는 여자라는 몸사람의 정체성과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이 담겨 있다. 몸과 마음은 철자와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상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몸과 마음을 합쳐 마음이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